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종반전에 왔네요, 이제. 어떡할래요?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봐야 되고, 어떡해. 자, 남은 기간, 그래도 적은 기간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문제집은 한 번에 한 40페이지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40페이지 정도 갈 거니까, 오시기 전에 한번 기본서를 읽든지, 기본서 읽기 싫으면은, 요약서라도 읽고, 요약서를 한번 쭉 읽고, 좀 파악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 그게 문제 풀이하고, 이론하고 서로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 이게 또 새로운 공부 아니죠, 그죠? 새로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가지고 공부한 거, 그 부분에 내가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없는 건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지, 새로운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부의 중심은 아직은 기본서입니다. 네? 공부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기본서예요, 기본서. 물론 요약서는 이제 언젠가 활용을 하겠지만, 아직은 기본서는 놓치는 마세요. 기본서가 중심입니다. 문제 풀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많이 부족해요. 이게 학원 강의용이니까 지금 몇 페이지? 320페이지? 33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커버하려면은 한 500페이지는 만들어야 돼요. 네, 제대로 커버하려면 500페이지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500페이지 해버리면 이게 두 달 안에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400 몇 페이지라는 거니까 아무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풀면은 그럼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책뿐만 아니고 이건 다 그래요. 우리 책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출판사든 책은 다 적중 예상이라고 마치 이거 풀면 다 적중할 것처럼 써놨는데 그건 완전 구라입니다. 100% 구라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그래도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책 기본서 내용하고 이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기본서 있는 내용들이 이게 없는 것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했다고 해서 다 커버된다?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니까 이거는 기본서에 대한 보충 교재에 지나잖아요. 내가 혹시 아직 몰랐던 거 아니면은 잘못 알았던 거 혹시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보니까 다른 간평사라든가 논부사라든가 이런 문제, 기출 문제 그전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들어있고 또 일부는 모르겠어요. 이거 쓰신 분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지 조합했는지 좀 있는데 맙시다. 그런 얘기 하기 좀 그러네. 자,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18페이지. 거기 1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렇게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어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어사표시에 해당하는 거. 자, 1번에 승낙, 연착, 통지.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승낙. 그 다음에 변제 수령의 거절. 그 다음에 취소 여부의 최고. 취소 여부의 최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법 조문상으로는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을 달라 이런 최고는 그런 것은 법 조문상에 없고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겠죠. 그죠? 추인할 건가 말 건가 답하라 라고 최고하는 거 그런 최고는 법 조문에 있죠. 그죠? 물론 취소할 건지 말 건지 답하라 최고 하지 말는 법 없어요. 적어도 법 조문상으로는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혼동. 자, 어때요? 이 중에서 어사표시가 뭐가 어사표시입니까? 청약에 대한 승낙. 아마 답은 아실 거예요. 그죠? 답은 아마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법률행위하고 이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하고 요걸 구분하는 문제인데 준법률행위는 이게 우리 시험 경계선상에 있어서 제가 강의 안 했습니다. 강의 안 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하게 되는 거,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보세요. 알고 있는 거. A가 이 땅을 내가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좋습니다. 1억이면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면 그러면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사자 간의 이 계약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대금 지급에 관한 권리 의무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효과죠. 이 법률효과는 당사자들 자기들이 원했던 거 맞죠? 그죠? 맞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그 법률효과가 생겨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본인, 그 다음에 묵관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있을 때 상대방이 보는 보고 이 계약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답을 달라 라고 최고할 수 있잖아요. 최고했을 때 이자가 아무런 답을 안 하면, 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라고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죠. 이건 이 사람이 원했던 겁니까? 아니지, 그죠? 그냥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생되는 법률효과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자, 다시 준법률행위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법률효과가 이자가 원한 바 아니에요. 그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준법률행위. 자, 다시 이 준법률행위는 발생되는 이 법률 효과, 이게 당사자가 의도하는 그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준법률행위라고 말해요. 자, 준법률행위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거 본 거, 저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하고 그 다음에 거절 딱 2개 있어요. 자, 2개 이런 말 있으면 다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있어요.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 그래요. 사실의 통지.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통지자 들어가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통지자 들어가는 거. 자, 근데 자, 승낙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죠? 이거 늦게 도착했다 라고 말 안 하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보죠. 그죠? 그죠? 자, 연착된 승낙이 돼서 이게 충분히 승낙 기간 안에 도달 가능했던 발생이었다면 당신의 승낙서가 이게 늦게 도착했습니다.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안 해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죠. 맞죠? 그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게 바로 관념의 통지입니다. 각종 통지자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관념의 통지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을 양도하면, 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했다고 채무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런 거 있죠, 그죠?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했다고 채무자한테 알려줘요.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우리 또 그 발신주의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란 말 있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소집일로부터 1주간 전까지 발송하면 되잖아요. 발송하면 설사 안 들어가도 문제 없지, 그죠? 그래서 발신주의라고 공부했죠, 그죠? 했어요.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사원총회가 열린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딱 2번 나오는데 법 조문에 딱 2번 나와요. 요즘 한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여담으로 들으세요. A 남이 있고 그 다음에 B 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여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그 타방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생겨납니다. 이혼 청구권이 생겨나요. 그런데 생겨났습니다. 요번 한 건은 내가 용서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면 이거 사라져요, 그냥. 사라진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용서했는지 몰라도, 자, 어쨌건 이거 사라지는 법률효과가 생겨나버려요.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걸로 발생되는 법률효과가 이자의 의도랑 관계없지, 그죠? 법에 이렇게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나버려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말 잘못했네.
이게 이제 감정의 표시라 그래요. 감정의 표시에 용서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다 됐나 봐요.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 이제. 자, 감정의 표시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고 있어요.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에 뭐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이런 말이 있는데,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미리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마 이런 단어 봤죠? 그런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혼합 사실행위냐, 순수 사실행위냐, 이걸 묻는 문제는 그야말로 우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묻는 문제 안 나와요. 그죠?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왕에 썼으니까, 이 두 가지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사 표시하고 모양새가 비슷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청약, 성낙 이런 거하고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저기 뭐 통지해 준다는 거나, 그 다음에 최고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법률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거하고 모양새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해서 이 두 가지는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이게 유추 적용되어서, 그래서 두 가지는 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건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기왕에 쓰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요 두 가지는 의사표시와 모양새가 아주 유사하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원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대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그죠? 근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대리가 가능해요. 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또 원래 조건은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붙이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성질상 또 안 되는 거 있겠지만 가능은 해요. 자, 대리 붙이는 게 가능하고, 대리가 가능하고, 조건 붙이는 게 가능하다. 자,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자, 1번에 승낙 연착의 통지는, 자, 이걸 뭐라 그랬죠? 관념의 통지, 그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3번에 변제 수령을 거절한다. 이거는 의사의 통지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최고. 이거는 이것도 의사의 통지고. 혼동은 뭘까요? 혼동은. 자, 우리가 공부한 혼동 한번 기억해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원래 저당권자인데, 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 부동산을 자기가 샀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라고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죠. 191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멸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무슨 의식 그 작용 전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 작용이 전혀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지 않죠, 그죠? 이거 소멸된다는 것은. 예? 이거 소멸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지. 이 사람의 의식 작용과는 의식 작용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사건입니다. 예? 이런 걸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 자, 이 사람의 이 행위자의 의식 작용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거. 전혀 관계 없는데 어떤 효과가 생겨나긴 해요. 저런 것을 뭐라고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동은 사건이에요, 사건.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를 이것도 벗어났습니다. 우리 시험은 법률행위 붙으지 그 앞에 서술에 해당하는 권리 변동 부분이 아니에요. 권리 변동 그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것도 보지 마세요. 4번 이것도 권리의 충돌 경합, 이것도 권리에 관한 건데 이것도 우리는 권리의 변동 중에서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도 앞에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4번 보지 마시고. 그다음 5번에 다음 갑의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몇 개인가? 자, 기억 보시고. 자, 상대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을이 약정 기일에 대금 지급 안 해서 그래서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대요. 해제 말입니다.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니은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았다가 을의 기망에 속은 사실을 알고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대요.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디귿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가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차인 을이 수개월분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니까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대요. 해지.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을이 을의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상의 거래선인 그 사실을 알고 그 을의 채무를 면제해줬대요. 면제. 이것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하는 거지,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미음에 갑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출연해서 생명공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유일한 자기 상속인 을에게 발송했대요. 요거는 좀 밑줄을 좀 그어주면 좋을 텐데 발송을 아니고 이거 유언을 말하고 있겠지, 그죠? 유언장 작성. 자, 유언한 거 말입니다. 유언은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요거는 지금 유언을 말합니다. 자, 오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6번의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자, 어떻습니까? 자, 모르겠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행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취소, 해제, 뭐 해지 이런 것들 어때요? 예?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착오를 계약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했을 때,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다 법에 다 정해져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막 취소합니까? 아니죠. 법에 다 정해지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맞습니까? 해지는 예컨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했을 때, 상가라면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다 정해져 있죠, 그죠? 이게 단독행위는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법정주의라 그래요. 단독행위는 법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인다. 어때요? 자, 조건 못 붙이는 법률행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건 못 붙이는 법률행위. 예,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수표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 맞죠?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이죠? 단독행위에 조건 붙이면 상대방의 그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도대체 해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종잡을 수 없게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조금 못 붙여요. 못 붙이는데 다만 유언하고 채무의 면제 이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거니까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의 특기 불리할 거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비진입 표시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어때요? 자, 우리 비진입 표시 한번 비진입 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진입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여기 107조 1항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만 표의자의 그 지인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자,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이때는 무효라고, 그죠? 이때는 무효라고 107조 1항 단서에 나와 있죠, 그죠?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당연히 적용돼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무효가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가? 이것도 적용돼요. 자, 적용되는데, 다만 이 경우는 표의자의 신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는 단서 요구는 적용 안 되겠죠, 그죠? 상대방 없으니까, 그죠? 상대방 없으니까. 요거는 단서는 적용, 이거는 적용 안 되니까 무효가 될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언제나 뭐다?
언제나 유효라고 말하죠. 언제나 유효라고 말해요. 자, 말을 좀 복잡하면, 자, 다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107조 법문은 적용돼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이 경우는 표의자 의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상대방은 없으니까 무효로 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뭐다? 유효.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유효. 자, 계속 볼게요. 6번에 4번 보세요. 6번에 4번. 허위 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 어떻습니까? 어때요?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를 말하잖아요. 서로 통정할 상대방은 있어야 되죠. 그죠? 통정할 상대방이 없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어때?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수업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허위 표시에 관한 이 108조가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됩니다. 그럼 그래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과 짜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짜고 할 상대방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안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적용 안 됩니까? 되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거는 서로 통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서로 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용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에 적용 안 될 뻔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은 뭐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7번은 자, 채권행위, 무슨 물권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이런 말 나오는데, 자, 법률행위의 종류, 자, 크게 뭐 중요한 내용 아닌데, 법률행위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예컨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자, 이런 분류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자,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런 분류 있죠, 그죠? 또 한 분류 방법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그죠? 자, 비출연행위, 출연행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자, 채권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두 가지, 물권행위,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자, 이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말해요. 의무 부담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잡보세요. A가 이 부동산을 우리에게 파는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으로 두 당사자 간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 그 다음에 채무, 이게 생겨나지, 그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채권행위라 그럽니다. 자, 채권행위는 요 이행 문제가 남게 되죠? 요거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행 문제가 남으니까 이런 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의무로 부담하잖아요, 그죠?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A가 이전 등기 서류를 주고 이자가 잔금 지급할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등기 서류 줄 때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을 넘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자가 이거 서류 받으면서 잔금 줄 때 이제 저 땅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이런 생각이에요. 바로 소유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의사는 바로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그 의사는 바로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물권행위라 그래요. 자,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 이걸 목적으로 하고 더 이상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런 법률행위를 뭐라고요? 물권행위. 자, 요거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죠.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할 거 없지, 그죠? 더 이상 다 끝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처분행위. 처분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자,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고 더 이상 이행 문제를 안 남기는 거, 이런 것을 주물권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주물권행위. 예를 들어서,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면제. 그러면 물권 이외의 재산권 맞죠? 이걸 변동을 목적으로 삼았죠? 선물 대고 다 끝났죠? 그죠? 선물 대고 다 끝났죠? 더 이상 이행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런 것을 뭐라고요? 주물권행위라 그래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고 더 이상 이행 문제를 안 남기는 거, 이런 것을 주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래요. 자, 보세요. 약간 조금은 뭐 개념적인 내용인데 여담으로 들으세요. A가 B한테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이 채권을 C한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근데 채권 양도했다고 A가 B한테 통지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B는 A에게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쪽에 돈 갖다 주세요. 이쪽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그랬는데 A가 받은 그 돈을 타에 소비해버렸습니다. 딴 데 써버렸습니다. 딴 데 써버렸을 때 이 사람은 횡령죄가 돼버린다. 약간 상식입니다. OX. 횡령죄가 돼버린다. 어때요? 옵니다. 횡령죄가 돼요. 지금 채권 양도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이 채권은 이미 C한테 넘어갔어요. 통지 안 해도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남의 채권금을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남의 채권금을 받아서 썼으니까 횡령이지,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채권 양도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채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다 끝난 거예요. 이행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이행 문제 없어요. 요거는 이 계약은 이행이 아니고 이자가 계약으로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이자한테 행사하는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이행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약간 벗어났는데, 자, 그냥 뭐 길게 머리 어지러우니까 채권 양도 계약도 이것도 주물권행위입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채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더 이상 이행 문제 없어요. 예? 자, 이렇게 그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삼고 더 이상 이행 문제 안 남기는 거, 이걸 주물권행위. 그 다음에 자, 채권행위 할 때는 말입니다. 그 행위자에게 무슨 처분권 같은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권리, 권한 같은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인데 B가 이걸 C한테 파는 매매 계약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자기 소유도 아니고. 그래도 이 계약은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계약이 이행 문제가 남죠? B가 이행해야 되죠, 그죠? 이행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채권행위는 이 행위자에게 권한, 권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맞죠? 처분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행위가 돼요. 근데 처분행위는 어떻습니까? 자, 어떠세요? 이걸 만약에 이게 A 다시 소유 부동산인데 A가 자기 마음대로 이전 등기 서류를 준 거예요. 예? A 다시 소유 부동산인데 이자가 매매 계약한 것은 일단 효력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이 부동산의 서류를, 등기 서류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소유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죠. 처분행위는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은 무효예요. 맞죠, 그죠? 자, 처분행위 요구는 처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없었다면 뭐가 된다? 무효예요, 무효, 그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7번 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OX. 그 다음에 2번은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저당권의 이전, 무채 저당권은 예컨대 지적재산권, 뭐 저작권, 그 다음에 특허권 이런 거. 자, 이것의 이전. 그다음에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포함된다, 그죠? 맞는 말 맞죠? 그 다음에 3번 어때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서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백화점 재래시장에서 물건 산다면 그 자리에서 흥정해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인도받고 돈 다 줘버리고 한 자리 다 끝내버리죠, 그죠?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한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합체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어때요?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권한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그 무효예요. 5번에 채권행위에 의해서는 직접 물건의 변동은 발생 안 해요. 채무자에 의한 이행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자, 우리 그 기본서 앞부분에 나와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일반적인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맞습니까?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두 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 합동행위라고 말하죠.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죠. 자, 이 계약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취득할까,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 이거죠, 그죠? 법률 효과,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 그게 바로 목적이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자, 1번에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물계약에서 일정한 급부. 자, 요거는, 자, 특별 성립 요건에는 요거는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다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고, 특별 이 성립 요건은 어떤 개개의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특유한 효력 요건이죠. 특유한 그 효력 요건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언 같은 것은 유언 말입니다. 유언 같은 것은 민법에 정한 방식을 안 따르면 이거는 유언 아닙니다.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자기 삼형제 아들, 자식들 모아놓고, 그다음에 큰 놈은 이 집을 가지고, 작은 놈은 저기 은행 예금 네가 가져라. 중간 놈은 저기 논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겁니까? 이거는 유훈입니다. 유훈.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훈이지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됩니다. 자, 방식을 안 따르면 유언이 아니에요. 그죠? 유언에서 그 방식, 유언에서 방식. 이런 것을 유언에만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에요. 그죠? 민법에 정한 방식.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면, 자, 요물계약이라면 그 물건에 인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질권을 공부 안 하지만 질권 설정 계약이라면 이것도 질물에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질물에 인도가 있어야 그래야 성립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그런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그런 성립 요건이 있어요. 이런 것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요물계약에 설정한 급부. 요거는 특별 성립 요건이지, 그죠? 특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당사자.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이게 뭐죠?
목적이죠, 목적.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권자의 허가. 이거는 계약의 선임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입니까? 이거는 효력 요건이죠, 그죠?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자, 그래도 효력 요건도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효력 요건하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효력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요구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개개의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거. 자, 그런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거. 자, 일반적인 효력 요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법률행위든 간에 이런 요건이 있어야 그래야 효력이 생겨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당사자의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일치.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한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거, 의식적 불일치. 모르고 있는 거, 무의식적 불일치. 의식적 불일치에 뭐가 있습니까? 비진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하고. 두 가지죠. 물론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의지만 진이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허위 표시는 아예 무효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뭐라 그러죠? 착오라 그러죠? 착오는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효력 요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것. 하자, 이거는 뭘 말해요? 사기나 강박당한 걸 말하지, 그죠? 사기나 강박당했으면 취소될 수 있잖아요. 맞죠? 효력과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자, 사기, 강박당한 의사표시. 자, 사기나 강박,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효력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은,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이하게 요구되는 그런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대리행위라면은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대리권이 필요하잖아요. 대리권 없으면 안 되지, 그죠? 대리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면, 뭐가 필요해요? 허가받아야. 그래야 효력이 생겨나지, 그죠? 허가받아야. 그 다음에 만약에 유언 남겼다면, 이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계약, 그 다음에 기한부 계약이라면, 조건부 계약, 기한부 계약이라면, 언제 효력 발생해요? 조건 성취되었을 때, 기한 도래했을 때, 이때 효력 발생하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요건이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요? 특별 효력적이라고 그러죠. 자, 9번을 보시면, 기억. 읽어보시고 빨리 OX 해보세요. 기억.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매의 목적은 토지이다. 매매의 목적은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말해요. 그 토지는 매매 계약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물이지. 그죠? 목적물이지. X고. 그 다음에 리언의 법률행위 목적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 이게 뭐죠? 무슨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과 관계 없는 규정. 자, 관계 없는 규정은 뭐예요?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거. 임의 규정이고, 사회 질서와 관계 있으면 강의 규정이고. 맞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은 강의 규정. 관계 없는 것은 임의 규정. 자, 이거는 강요 규정이죠, 그죠? 강요 규정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 맞죠? 그 다음에 된 것에 법률행위 목적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다. 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붙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조건을 붙인 거죠. 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무효입니까? 그냥 조건부 계약이지 무슨 무효입니까? 그죠? 그냥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직접 실현해야 하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저 법률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행위는 무효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죠? 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 X고. 미음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으면 그 매매 계약은 불확정이므로 무효다. 자, 매매 계약 목적물이 없대요. 없으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다? 없어도 계약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계약 어때요? 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있지도 않은데 분양계약 미리 해버리잖아요. 그죠? 아파트 분양계약도 매매계약 맞죠? 그죠? 목적물 없어도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협의 법률행위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이면 무효가 아니다. 자, 다시 무효는 원시적 불능만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니에요. 자, 원시적 불능만 무효다. 이런 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5세 목적의 불능 여부는 물리적 관점에서만 판단한다. 아니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죠. 자,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 통념상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그건 불능이에요. 예컨대 한강에 빠진 금반지 찾아오면 500만 원 주기로 얘기하겠습니다. 500 주기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잠수부 한 500명 동원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500명 동원하면 수천만 원 들어갈 텐데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건지면 뭐합니까? 그죠? 이거는 사회 통념상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불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다음 중 법률행위가 특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물론 뭐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대학 교수가 출제하면은 이런 식의 문장은 절대로 안 써요. 안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다음 중 개개의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특유한 그런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쓸 거예요. 다음 중 개개의 어떤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그런 특유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말은 특별 효력 요건 아닌 것은 맞습니까? 특별 효력 요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력 요건 1번이죠. 1번. 1번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그렇지. 그죠? 다 이행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어느 법률행위든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대리행위만 요구되는 거잖아요.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3번은 요것도 유언에만 요구되는 거죠? 유언에만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체결한 계약에만 요런 거죠. 그죠? 그래, 요거 5번도 조건부 계약만 그렇죠. 그죠? 자, 아까 유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자, 유언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요식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요식행위. 유언에서 방식, 이거는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맞죠? 그래, 유언자의 사망, 이거는 무슨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이었습니다. 기억나죠? 효력 요건이었어요. 그죠? 자, 좀 구분하세요.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유언에서 방식은, 이거는 성립 요건이에요. 민법상의 방식을 안 따르면 유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망은, 유언자의 사망은 뭐다?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언은 좀 한 개 더 넣어야 되겠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잠깐만 쉬세요.